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종현입니다. 2장 전선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선로 이름 들어보셨죠? 전력공학에서 1장 제목입니다. 전선로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지지물이 있습니다. 전주. 여기에 이렇게 애자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선이 지나갑니다. 전선이 지나가고, 꼭대기 보면 나전선 하나 지나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전선을 지지하는 지선까지. 그러면 우리가 2장에서 공부해야 될 것이 전선로입니다. 뭘까요? 일단 이러한 지지물, 그 다음에 애자 있죠. 애자. 그 다음에 이거 지선. 그래도 뭐니 해도 전선로의 주인공은 이러한 전선입니다. 전선. 그래서 전선로에서는 이런 것들이요. 지지물, 지선, 애자, 전선 등에 관한 규정, 법 관련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근데 여기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은 지금 이 전선은 가공전선이죠. 가공전선로입니다. 지중전선로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은 반드시 전력선 뿐만 아니고 통신, 전화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선들에 관한 모든 규정을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이 어떻게 보면 내용 면에서 혹은 문제 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암기할 것도 이 장에서 제일 많아요. 그만큼 문제 출제 비중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은 어떤 파트로 이루어져 있느냐? 1절의 일반사항입니다. 일반사항은 그냥 전선로를 적용하기 전에 풍압 파중이라든지 지선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냥 다른 부분에서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을 수록한 것이 일반사항이고요. 2절에서는 인입선이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주로 들어온다 혹은 가정 수용가로 들어오는 선 있죠. 그런 선들을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옥측 전선로, 옥상 전선로 이런 것들이고요. 3절에서는 가공전선로 이런 경우. 그래서 3절이 좀 부담이 되실 건데 3절에서는 전선이라고 하면은 가공전선로에서 전선의 종류별 굵기, 그 다음에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그런데 그것이 저압, 고압, 특고압에 따라서 다릅니다.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4절의 지중전선로는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전선로 시설 규정이고요. 5절의 특수장소의 전선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터널, 특수장소죠. 터널이나 물 위에 있는 거, 다리 위에 있는 거, 이런 전선로의 시설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먼저 일반사항, 오늘은 1절 일반사항을 공부할 건데, 일반사항에서는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에 관한 내용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가공전선의 분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공전선의 지지물 있죠. 전주, 철탑 오름, 철탑에 올라가거나 전주에 오름, 전봇대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다음 풍압파중의 종별, 그리고 적용이고요. 5장에서는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을 얼마로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선의 시설까지 해서 일반사항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에서 일단 가공전선을 시설하는 방법. 가공전선 시설할 때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전차전로, 가공약전류 전로, 전선로 뭔지 아시겠죠? 다른 가공전선로, 전차선로, 그 다음에 약전류 전선로란 것은 통신 있죠. 인터넷선, 전화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가공 광섬유 케이블 전로에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해서 안 된다. 이 사이에 가공전선을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지지물입니다. 지지물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사이를 관통해서 시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이에 두고 시설해서도 안 되고 관통해서 시설해도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가공전선이 다른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된 경우는 가나에 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이에 두고 시설하거나 관통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런 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 약전류 전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공전선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 지지물에 통신선, 전화선 있죠. 전화선을 이렇게 가공전선이 다른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시설할 수는 있는데 지지물 사이에 두거나 관통해서는 안 된다. 근데 분기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분기는 보통 전선을 분기합니다. 어떤 곳에서 할까요? 우리가 전선 자체가 무겁죠. 장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의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우리가 전선 지지하는 게 어디예요? 애자 부분이죠. 전주 지지물 부분에서 그 분기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장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도중에서 지지점이 아닌 곳에서 분기하지 말라. 이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철탑을 오르거나 전주를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철탑이나 철탑이 보통 산에도 많은데 간혹 평지에도 있죠. 그런데 함부로 올라가면은 큰일 나죠.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1.8m 미만의 시설에서는 안 된다. 예. 지금 여기 첫 번째 발판 볼트 있잖아요. 이까지는 보통 그 한전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 기준 크레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올라가시거나, 근데 이렇게 직접 올라가실 때 사다리 같은 걸 놓고 하죠. 그런데 1.8m 이하에 만약에 두면은 장난기 많은 애들도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혹시나 술 한잔 하시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8m 미만의 시설은 안 된다. 굉장히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1.8m.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나 철탑 오르면 전주 오름 방지 시설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시설을 한 경우나 지지물 상간 등에 있으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시설했을 때는 1.8m 이하에도 시설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1.8m 미만 시설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지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된 용어를 한 번만 보면은 1번이 지지물입니다. 이거 잘 아시죠? 철근, 콘크리트 전주입니다. 길 가다가 흔히 볼 수 있죠. 2번이 발판 볼트입니다. 예, 사람이 밟고 올라가는 발판 볼트고, 3번이 전주 번호 차례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전주 번호 차 가지고 어느 지역인지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혹시나 내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 이 전주 번호차를 가지고 길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번호차이고요. 4번은 콘크리트 근가입니다. 이것은 전주를, 지금 이 부분은 다 땅속에 있는 부분이죠. 땅속에서 근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근가 유볼트, 근가를 고정시키기 위한 볼트가 있다.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암기는 반복하면 됩니다. 누구든 반복하면은 돼요. 처음에 한번 보면 당연히 본인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거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고요. 잘 외워지지 않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반복입니다. 네. 먼저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인데, 우리가 하중, 전력공학을 공부하셨다는 제가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하중에는 뭐가 있어요? 일단 전선 자체의 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빙설 하중이 있죠. 전선에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렸다가 녹았다가 얼고 하면 전선에 얼음이 쌓이죠. 그럼 빙설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풍압하중이 있습니다. 근데 전력공학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하중이 무슨 하중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하중이 가장 크다? 어떤 하중을 가장 고려해야 된다? 예, 풍압하중이에요. 풍압하중. 여기에 나오는 이 풍압하중입니다. 그러니까 풍압하중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지지물을 설치한다든지 전선 설치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풍압하중이요. 풍압하중은 순수하게 바람이죠. 바람입니다. 풍압하중이 어떤 곳에 가장 많이 작용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바람 제일 많이 분다고 생각하면 어디예요? 제주도 있죠. 제주도가 고온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지만 겨울에 추운 지방에는 빙설이 많이 오죠.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빙설이 많이 내리면 오히려 바람은 더 영향을 적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풍압하중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고온지방 그리고 빙설이 일단은 고온지방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종풍압하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갑종풍압하중 기준인데 일단 구성재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입니다. 갑종이에요. 갑종. 그러면 일단 지지물입니다. 지지물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목주가 있고요, 철주가 있고,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고, 철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주에는 원형이에요. 철주는 원형. 그 다음에 삼각형이나 마름모가 있고, 강관, 금속관이죠. 금속관에 의해서 고정되는 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주는 보통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주라고 하면 원형밖에 생각 안 나시죠? 철근 콘크리트주는 원형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철탑은 좀 많아요. 철탑은 단주 하나짜리 철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짜리 철탑은 보통 동그란 거죠.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도 있고 철탑 강관, 철탑도 우리가 관으로 만들어진 철탑이 있습니다. 강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풍압하중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목주는 588입니다. 588파스칼인데 1제곱미터당 588파스칼 적용하는데 지금 중복된 수치가 있죠. 보세요. 목주,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원형입니다. 그래서 목주와 원형은 모두 588입니다. 목주는 588이고 철주 원형, 철근 원형, 철탑 원형, 철탑 단주 원형 588. 그래서 원형 나오면 588이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철주가 삼각형이나 마름모형은 잘 못 보셨죠? 철주를 강관에 의해서 철주 강관으로 하면은 1117입니다. 1117. 근데 1117도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철주의 강관으로 했을 때 1117이고요. 철탑의 단주 기타도 1117입니다. 철주의 단주 기타도 1117.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것이 125. 철탑 강관 있죠. 철탑을 관으로 하는 거. 그것 1255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철탑 기타 2157. 단주도 아니고 강관도 아닌 것, 기타는 2157도 한 번씩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시험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철주의 삼각형 혹은 마름모 이런 것도 잘 없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고요. 철주 기타도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타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단주 기타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철탑 단주 기타는 말씀드렸지만은요 철근 콘크리트 기타도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철주의 기타도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철주의 삼각형이나 마름모도 잘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몇 개 없습니다. 보세요. 목주, 원형 나오면 588. 그 다음에 철주 관간이 많이 사용되니까 1117. 그 다음에 철탑 강관 1255. 그래서 철탑 기타 2157. 요 정도에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주 나오는 것이 애자입니다. 애자 장치의 풍압 하중은 1039요. 요것 정도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압 하중의 종류인데 아주 종류인데 갑종이 있고요. 을종이 있고 병종이 있습니다. 갑종이 이게 그냥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그리고 을종과 병종은 갑종의 기준이 얼마? 풍압하중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갑종이 예를 들어 666이다. 그러면 을종은 갑종이 2분의 1을 적용시켜. 그래서 얼마? 2분의 1 하면 333이다. 뭐 이런 값이에요. 그럼 을종은 뭐냐? 을종 보세요. 전선 기타 가섭선. 가섭선이 뭐예요? 지지물에 설치되는 연결되는 모든 선이라고 하겠죠. 가섭선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영 면적 372파스칼, 다도체는 333파스칼을 적용합니다. 그 외에는 갑종의 2분의 1을 기초로 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갑종은 기준입니다. 갑종은 기본이에요. 을종은 지금 보시면 전선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선이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는 만큼 풍압 하중 자체는 바람의 영향은 덜 받는다는 겁니다. 빙설 하중은 커지겠지만 풍압 하중은 적어진다. 그래서 이때 372파스칼. 근데 다도체는 334.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두께 6의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372. 다도체일 때 333이고요. 그 다음에 을종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일종 적용한다면 갑종의 2분의 1. 병종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병종은 을종과 마찬가지로 갑종의 2분의 1. 이렇게요. 을종과 병종은 기본적으로 지금 갑종의 2분의 1을 적용합니다. 갑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풍압 하중을 언제 적용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냐 보세요. 이게 빙설이 많은 지방과 빙설이 적은 지방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고온 계절과 저온 계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시험에 이 표는 나오겠죠. 그런데 뭐 고온 계절은 보통 우리가 4월에서 11월 정도를 얘기합니다. 11월 정도를 고온 계절하고 나머지를 저온 계절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에는 고온 계절에는 갑종을 적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겨울에는 눈이 쌓여서 그 풍압 하중이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고 여름에는 태풍이 오죠. 태풍 오면 그 바람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에서 고온 계절은 갑종을 적용합니다. 더 많이 적용한다는 거죠. 태풍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선이 평상시에는 문제 없죠. 태풍이 불었을 때 그 큰 바람에서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갑종을 적용합니다. 저온 계절에서는 병종을 적용합니다. 병종. 갑종이 2분의 1. 빙설이 많은 지방 아니더라도 제주도에도 겨울에 저온 계절, 제주도에도 겨울에 눈은 오죠. 네, 그래서 이때는 병종을 적용하고요. 빙설이 많은 지방인데
빙설이 많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1년 내내 눈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빙설이 많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고온 계절에는 갑종을 적용합니다. 일반이든 뭐 해안 지방이든. 근데 저온 계절은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 저온 계절은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을종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해안 지방에서 저온 계절 최대 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뭐 갑종과 을종 좀 큰 것을 적용하니까 보시면 보세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빙설이 많든 적든 간에 고온 계절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큰 바람, 여름에 태풍이 오기 때문에 갑종을 적용합니다. 갑종을. 그리고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에는 저온은 병종, 그 다음에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 저온은 을종,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온 계절에서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에는 병, 빙설이 많은 지방은 을종. 그 다음에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시설을 하는데 만약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이 바람을 막아주죠. 그럼 그만큼 풍업 파종이 더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도 갑종의 2분의 1을 적용하는 병종이다. 그래서 눈과 관련되잖아요. 눈과 관련된 거, 빙설과 관련된 것은 보통 을종,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다 그러면 병종 풍압 파종, 그리고 기본은 갑종,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지지물 또는 가섭선의 병종 풍압 파종을 적용하고, 사용자들 35kV 이하의 전선, 특과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과 가공전선, 지지물, 가섭선 및 특과 가공전선 지지하는 애자 장치 및 완금류에 이렇게 병종 풍압 파종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안전율입니다. 안전율 볼게요. 안전율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여유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뭐 그냥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설계값, 설계한 값이 있습니다. 뭐 계산값 분의 실제 적용이 있어요. 적용한 값. 이게 만약에 안전율이 2다라고 하면은 설계한 값이 이것은 100으로 설계해도 될 것 같은데 안전율 2로 설계해야 된다 그런 것은 실제 공사를 해서 작업할 때는 200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선이 있습니다. 지선. 예, 지선. 지선에 만약에 안전율이 2라고 하면은 보세요. 우리 지선이 전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맞죠? 전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선이 지지를 해주는 거. 그러면 전주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버티면 되는데, 혹시나 예전에 뭐 요즘처럼 아파트마다 뭐 놀이터도 없고 하니까 이런 곳에 막 매달려서 놀고 그랬죠. 전주 지선에. 그러니까 설계를 100으로만 했는데 이런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애들이 막 매달려 노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전주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유를 어느 정도 두는 겁니다. 설계 값은 이 정도만 해도 넘어지지 않겠지만은 변수 등을 고려해서 여유를 이 정도로 해준다. 그래서 가공전선은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 이상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공전선로 지지물은 설계값보다 2배, 2 이상으로 하고요. 이 당시 상정화 중에 대한 철탑에 대해서는 1.33. 네. 그래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했을 때 일반적인 가공전선로 지지물은 2고요. 이 당시 상정화 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해서는 1.33 자주 출제가 됩니다. 2와 1.33. 그 다음에 전주의 땅의 깊이는 땅에 묻히는 깊이입니다. 땅에 묻히는 깊이는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는데 땅을 이렇게 파요. 땅을 이렇게 파서 전주를 이렇게 묻습니다. 묻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묻죠. 이 전주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주라고 합니다. 건주. 그리고 여기에 뭐 완처를 설치하고 에다 장치 전선을 설치한 이런 것들을 장주라고 하는데, 지금 전주의 땅에 묻히는 깊이는 건주를 할 때 이것을 얼마나 묻어야 되느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전체 길이가 15m다. 그러면 곱하기 6분의 1을 합니다. 그럼 얼마요? 2.5m죠. 이것 길이가 얼마? 2.5m를 묻어야 한다. 단 전주의 무게가 700kg 이하일 때, 700kg에서 1000kg 이다. 그러면은 약 0.3m를 더해준다. 결론은 이거예요. 네, 볼게요. 이 표를 보시는데 6.8kN 이하가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700kg 정도 됩니다. 6.8에서 9.8이라 하면 700에서 한 1000kg 정도 돼요. 그리고 이때는 1000kg을 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700kg 이하일 때는 15m까지는 6분의 1이에요. 만약에 전체 길이가 12m다라고 하면은 땅에 묻히는 깊이는 얼마? 12m 곱하기 6분의 1 하면 2m를 땅에 묻어야 되는 겁니다. 15m인데, 그럼 15m일 때 2.5m죠. 2.5m입니다. 15m 초과하고 16m까지도 2.5m예요. 16m를 초과하면은 2.8m 이상이 됩니다. 2.8m 이상.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700에서 1000kg까지는 6.8kN 초과 9.8kN 이하에서는 똑같아요. 여기에서 0.3m, 30cm를 더 묻으면 됩니다. 무거우니까 더 묻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때와 마찬가지로 2.8m, 15m 초과는 2.8m 이상이다. 그 다음에 이때는 시험에 잘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1000kg를 넘는다, 9.8kg 넘는다 그러면은 0.5m 돼요. 0.5m. 0.5m. 왜? 여기에서 0.5m 하고요. 2.5m에서 0.5m 더해서 3m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3.2m인데 뭐 시험에 나온 적은 본 적은 없고요. 보통 여기까지 이 두 부분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전주의 땅에 묻히는 깊이, 이 또한 필기에서 너무 자주 나오고요.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선의 시설입니다. 지선 한번 보면은 이렇게 지지물이 설치되어 있고요. 지지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장력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반대 방향, 이런 방향으로 지선을 설치해야 되겠지만은 공중에 설치하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땅을 통해서 이렇게 지선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선에다가 있죠. 지선에다를 보통 길 가다가 보세요. 하얗게 생겨서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지선에다는 구형애자라고 하고요. 지선입니다. 지선. 그 다음에 지선을 이렇게 지선 끝에는 땅 속에는 이렇게 지선 근가가 설치되어 있는데 뭔지 아시겠죠? 배 다처럼 땅 속에 근가를 설치해서 지선을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선과 지선 근가 사이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이 있는데요. 전기에서 아연 도금이라 하면은 부식을 방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연을 도금한 철봉. 길 가다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표상 30cm까지는 아연 도금 철봉을 합니다. 왜냐면 지선은 선이죠. 약합니다. 아연 도금 철봉은 말 그대로 쇠 막대기죠. 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선은 그냥 아연 도금 철봉을 사용하지 않고 지선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 비가 옵니다. 비가
비가 왔을 때 흙탕물이 튀죠. 흙탕물이 튀면은 이 흙탕물이 튀어서 여기 이게 묻습니다. 묻으면 어떻게 돼요? 선에 흙탕물이 튀어서 붙으면 이게 부식이 돼요. 부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식이 되면 끊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지선을 끝까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부터는 아연도금 철봉을 통해서 좀 더 부식되지 않고 더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끊어지면 끊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지물이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연도금 철봉 30cm까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선주예요. 지선주. 여기 지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선 이렇게 시설하고 싶은데 차도가 있어서 지선을 설치하기 어렵죠. 그랬을 때 이 지선줄을 통해서 우리가 지선을 설치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선을 설치할 때 조금 전에 안전율을 했었죠. 지선은 안전율이 설계값보다 2.5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지선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횡단할 때 5m 이상 되는 높이로 지선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도, 사람이 걷는 도로에서는 2.5m 이상의 높이로 시설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가공전선로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 안 된다. 철탑 지선 쓰는 거 못 보셨죠? 철탑에는 지선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탑은 지선 사용해서 그 강도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다음은 가공전선로 지지물 시설한 지선은 다음에 따라서 해야 된다. 굉장히 시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지선 1년에 시험이 3번이라고 하면은 1년에 시험 2번은 이 지선 문제 나올 겁니다.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일단 좀 전에 했지만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일 거. 지선 안전율 2.5. 그 다음에 허용 인정 하중 최저는 4.31kN입니다. 이거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440kg이에요. 인장 하중 당겼을 때 견디는 그 힘은 4.31kN. 그 다음에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 연선은 여러 가닥을 꼬아서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선을 연선이라 하죠. 이때 지선의 연선은 소선이 3가닥 이상 너무 자주 나옵니다. 완전 2.5이 너무 자주 나오고 4.3이 또 자주 나옵니다. 지선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3가닥 이상이고 소선 지름 2.6 소선 지름 2.6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지만 지중 부분 및 땅속 및 지표상 0.3m까지 부분에는 여기 연선이 아니고요. 내식성, 부식에 견딜 수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않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앞에서 그림 했는 것 있죠.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표상 30cm까지. 그 다음에 지선의 높이 조금 전에 했었죠. 도로를 횡단할 때 얼마였어요? 도로 횡단할 때 그 교재 높이 한번 보세요. 얼마? 5m 이상입니다. 보도, 사람이 지나가는 인도, 걸어다니는 인도는 2.5m가 됩니다. 2.5m고. 교통의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는 5m가 아니고 4.5m 이런 수치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의 높이,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표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림을 통해서 보도 2.5m, 차도 5m, 그리고 교통의 지장이 없다 4.5m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장 전선로에서 첫 번째 일반 사항이었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선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여유가 되시면,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은 한번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